AI 전쟁이 다시 한번 본격화됐다. AI가 지금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100조 밸류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안 좋게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비싸게 사줄 수 있을까? 네. 사이클이 끝날 거냐 금방. 중요한 거는 그럼 적극적으로 왜 안 살까? 우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더 크게 나오면은 엔비디아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나올 거다라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여유롭게 그냥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정말 한 4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수급동을 보면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과 이란과의 지정적 리스크가 많이 좀 반영이 됐고, 네. 투자분들께서 좀 익숙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예. 이런 지정적 리스크가 좀 묻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세게 말씀드리면은 역시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장세에서 가끔 제가 저번도 기판주 말씀드리고 오늘 소지주 말씀드리면서 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다니면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눈치를 봤는데, 그 어떤 누구도 저번 주에 주말간에 있을 종전 협상에서 종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감히 없죠.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제 결렬이 됐고 다음 회된 날짜를 다시 잡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국내 시장이 견조한 거는 그 중심에 반도체 투탑들이 있고, 이 반도체 투탑을 둘러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네.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익숙해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보수로 봤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라고 한다면 네. 조금 보수로 볼 건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분들께서 약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발행한 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도 뭐 CPI나 PC가 발표됐는데 당연히 이 에너지나 원부자재 가격을 뺀 CPI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이 지정적 리스크가 길어졌을 때는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한테는 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TSMC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은 안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앞에 살짝 이사님을 뵙고 왔지만, 저는 이제 약간 버블이 저번에 제가 10%라고 말씀드렸고, 한 15에서 20% 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그 누구도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투자 기조를 줄이겠다고 몇 날 며칠 말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제가 주말에는 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본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국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미 반도체나 화장품이 가격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우리가 뭐 알파벳 주주도 아니고 뭐 MS 주주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서두에서 옛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술적 위치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고려만 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을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구독자분들께서 불편하실 텐데, 네. 저는 요 정도 틀리는 거는 좀 이쁘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이제 컨센서스를 이 정도 크게 틀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리포트를 뭐 9년 10년 읽어봤지만 보통 실적이 뭐 1조 5천이 나올 거다, 뭐 실적이 2조 나올 거다, 그러면 보통 한 1, 2천억 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57조가 나왔는데 사실 컨센이 뭐 45조, 뭐 43조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만큼 틀린 거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투자자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을 뭐 욕하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리포트를 쓰면서도 이제 뭐 이사님께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메모리 가격이 뭐 전월 동기 대비해서 15%씩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LG 인터내셔널 근무하는 분들이나, 내가 이걸 트레이딩하는 물품이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씩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현업자가 아니고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변하는 걸 보면서도 감안을 하되,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더 크게 나오면은 우리 기쁘게 대응하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삼성전자가
엄밀하게 그냥 실적만으로는 엔비디아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봐서 삼성전자가 실적만으로 엔비디아를 이겼다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겠지만 그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훌륭한 기업인가? 그럼 엔비디아는 이제 삼성전자 발에 있는 거가 이렇게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처럼 이 GPU나 반도체 설계에서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절대적인 몸집은 엔비디아를 이겼지만 가급적이면 좀 공생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삼성전자 보고 있습니다. 후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SK스는 여유롭게 그냥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뭐 삼성전자 이렇게 컨센서스 변하는 거 보면 뭐 1.5조, 뭐 2조, 그다음 목표가도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이렇게 후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SK스도 목표가를 좀 세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 저랑 한 50만 원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제가 한 달 반, 2달 전까지는 한 26조, 28조 이 정도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는 뭐 31조, 32조. 그 다음 제가 주말간에 이제 리포트 보면서 이제 SK증권이랑 FN가이드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봤을 때는 34조까지 불렀는데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랑 실적 데이터의 궤를 봤을 때는 SK스 같은 경우 정말 한 38조? 40조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SK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4점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K스가 뭐 103만 원까지 갔다가 뭐 9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만 원 회복했는데 이 100만 원 회복하면서도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비율에 관련된 숫자이다 보니까 크게 안 변하는 모습들. 근데 SK스가 지금 12개월 선행퍼가 4점대인데다가 이제 외국인도 매수를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1,530원 갔다가 1,500원 갔다가 1,470원 가면서 이 원달러 이제 원화 안정을 찾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냥 내가 투자할 거야. 지금 전쟁 났으니까 투자할 건데 사진 않겠어. 일단은 달러를 원으로 바꿔 한번 놓을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470원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슬슬 안 사면은 남들이 먼저 저점을 좀 가져가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펀드라든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SK스가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HBM4를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SK스는 납품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SK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2년 넘게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HBM4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캐파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가 달라는데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스는 더더욱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SK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같이 물론 협업한 건 아니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 중국에 있는 공장까지도 HBM4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이 국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적에다가 중국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실적까지 추가될 거고 그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뭐 소재, 장비 관련 종목들 만들고 있는 장비를 요 중국 공장에다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부장 관련 종목들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동성 측면으로 내가 만약에 제가 체감상 SK하이닉스는 한 1년 반 동안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매매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때 한 석 달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소부장을 안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SK하이닉스를 볼 거고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같은 기간 보였을 때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뒤에 갖고 온 소부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수급 동을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고르게 매수한다. 천천히 고르게 매수한다. 그래서 근데 SK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그래도 나는 진짜 실적 기반을 해가지고 동일 기간 내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SK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도 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이제 정리된 또 글이 있길래 한번 네. 좀 봤는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끝날 거냐 금방 아니면 이 구조적 성장으로 갈 거냐 이렇게 양쪽으로 좀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즘에 왜 안 사 더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 MSCI 펀드 뭐 이거 비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덜어냈다는 걸 이해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적극적으로 왜 안 살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쟁이 좀 안 끝난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근데 그 논쟁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비싸게 사야 된다가 제 결론인데 저는 구조적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6년도 가이던스 계속 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삼성전자 57조 8천억 예액을 찍었죠, 그죠? 하이닉스는 지금 40조 이상을 보고 있고 다음 주에 23일 날 그렇죠. 발표를 하죠. 그때까지 올라가니까 좋은 얘기들이 계속 붙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키옥시아 지분 거기도 2대 주주기 때문에 네. 키옥시아가 지금 주가가 지금 하늘 높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금 랜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랜드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사실은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35%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한 25% 정도 갖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가 이제 그 샌디스크와 같이 HBF도 같이 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선언을 했어요. 네. 샌디스크 입장에서는 랜드 플래시. 랜드 플래시를 쌓아서 만드는 HBF를 내년에 상용화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샌디스크 혼자 하기엔 좀 힘드니까 하이닉스를 끌어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2등, 3등, 뭐 3등은 아닌데 뭐 사실상 뭐 한 4, 5등 정도 하는 데가 이제 샌디스크니까 샌디스크랑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위인 삼성전자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둘이 이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좋은 얘기들이 자꾸 더 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미 가이던스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고점을 더 빨리 벗기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제 누가 먼저 가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왜 갑자기 지금 이 반도체가 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전쟁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이미 다 회복하고 맞아요. 네. 그 이상 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고 있고 삼성전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대부분 다 지금 전쟁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나마 아직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유가 중요하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매기 역할을 한 게 엔트로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이제 이 AI 모델이 지금 뭐 보안부터 시작해서 사스 업체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있죠. 의식을 해서 그들과 협업할 거다. 그러게요. 예, 그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무난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또 보안 업체들이 또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미토스, 네네, 예, 미토스. 미토스가 뭐 잠깐 돌렸는데 해킹 가능하다. 보안 허점을 한 2,000개를 뭐 그냥 한 번에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존 거를.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일부러 돈 비싸게 해커들 중에 착한 해커들을 고용해서 우리 거 뚫어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좀 강화시켰던 건데 이제 그런 화이트 해커의 직업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클로드의 효과, 엔트로픽의 효과 때문에 AI가 지금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엔트로픽 클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아마 예상하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기업 가치를 1,100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네. 예, 1,100조 그죠. 그렇습니다. 예. 1,100조 밸류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밸류로 투자하느냐, 주당 얼마에 투자하느냐가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네. 지금 1,100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하다. 오픈 AI가 달성하지 못한 흑자 전환을 엔트로픽이 먼저 한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에 지금 클로드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한 30만 원짜리 쓰면 굉장히 좋다. 음. 200불짜리 쓰시는 거죠. 거의. 예, 그래서 그거 써보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얘기하세요. 법인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써볼 만하고 그럼 기업들은 더 좋겠죠. 기업형으로 가면 더 비싸게 받을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토큰 수라든지 메모리의 용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AI가 돈이 되는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AI 전쟁이 다시 한번 본격화됐다. 그래서 지금 뭐 메타, 뭐 그다음에 아마존, XAI, 뭐 구글 뭐 난리 난 거죠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게 오라클이었죠. 오픈 AI한테 너무 집중했던 오라클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니네가 오픈 AI도 지금 믿음이 안 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면 과연 돈을 벌 수 있냐? 그것도 심지어 빚을 내가면서.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블루아울인가에서 또 그렇죠. 예, 판매 오라클한테 금지했죠. 줬던 것들을 또 다시 이제 뭐 회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좀 끝나간다. 근데 오라클도 주가가 올라갔죠 지금. 오라클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얘기를 이제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오픈 AI, 메타, 구글, 아마존 뭐 다 지금 투자를 더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뭐 100년 채권 발행하고 그다음에 펀딩하면 돈이 엄청 잘 모인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사모업 신용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점검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 무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 내로 기준금리 못 내릴 거다라는 못 내려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올릴 거다라는 위험만 없어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이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투자는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하더라도 투자가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예전에 우리 터보컨트 얘기 나오면서 터보컨트 얘기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메모리 효율화 아무리 해봐도 토큰량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KV 캐시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에번스의 역설 효과를 기대하는 게 네. 이제 메모리 아무리 효율화를 시키면 초기에는 메모리가 좀 줄겠죠.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결국엔 또 아무리 효율화를 시켜도 메모리의 절대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속도가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안 좋게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메모리 가격이 그러면 저들이 펀딩을 못해서 펀딩을 많이 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비싸게 사줄 수 있을까? 네. 그러면 결국엔 증설을 하지 않겠어? 증설하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삼양라면이 증설했다고 해서 라면 가격을 떨어뜨렸나요? 공급과 수급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은 정해지는 건데 지금 만약에 지금 증설을 아무리 빨리 해도 28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년도에부터 증설이 서서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까지는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증설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양을 원하면 이제 실적은 가격을 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추가 늘어나는 공식으로 가면 구조적 성장이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투자의 최고의 흐름을 보면 지금 28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28년도부터 우리가 현대차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 28년도부터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지금 30년부터는 통신 관련돼서 지금 그 기지국들 있잖아요. 지금 6G가 본격화되는 게 2030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성과 직접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해야 되는 기지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가 데이터 센터화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엄청난 메모리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 사이클이 순차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 사이클로 보더라도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